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무안군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인 H5N8형이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또 반경 10km 내 가금 농장에 대해 30일간 이동 제한하고 일제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무안군 소재 모든 가금 농장에 대해 7일간의 이동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벌일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순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해 순천 214번과 215번으로 분류됐습니다. 먼저 순천 214번 확진자는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순천 201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도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215번 확진자는 전날 확진자로 분류된 순천 213번 환자의 가족입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후 검사가 필요한 동선을 즉시 공개할 방침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나주에서 3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지난 13일자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 616번부터 618번 확진자로 분류됐는데요.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총 61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N차 감염자로 전남 613번 확진자의 배우자, 자녀, 동생입니다.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 613번 확진자는 감염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전남 609번의 접촉자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진주 국제기도원에 이어 상주 BTJ 열방센터와 인터콥 울산지부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주 BTJ 열방센터와 인터콥 울산지부를 방문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행정명령을 어기고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손해배상과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지역의 경제도 침체된 상황이죠. 순천시가 모든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허석 순천시장의 브리핑을 통해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시장 허석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 수칙에 적극 협조해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마저 위협받는 큰 고통을 참고 견뎌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장기간 어렵고 힘든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을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항상 고민해 왔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담화문을 통해 순천시 의회와 협의하여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을 결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 우리 시 상황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지급 대상은 1월 13일 24시 기준 순천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과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결혼 이민자 및 영주권자입니다. 총 소요액은 285억 원이며 재원은 지난해 각종 행사와 축제 예산 등을 절감하여 마련하였고 1월 중 순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뜻을 같이 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순천시 의회 허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1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는 침체를 계속하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지급될 전 시민 재난지원금이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업소에서 신속히 사용되어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무증상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고 전파력도 강하여 언제든지 다시 지역 감염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숨어있는 감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밀폐, 밀접, 밀집 시설의 이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종식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 순천시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취업자 수가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 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연간 고용 동향을 보면 전남 지역의 취업자 수는 97만 4천여 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99만 8천 명으로 전년보다 2천 명 줄었고 고용률은 63.9%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늘었습니다. 산업별로는 사회 간접 자본이 마이너스 16,000명, 공공 개인 서비스업 마이너스 6,000명 등 취업자가 줄어들었지만 농림어업은 14,000명, 관공업 3,000명, 제조업 3,000명 등 증가했습니다. 실업률은 2.4%였고 실업자 수는 2만 4천 명으로 집계됐으며 전년 대비 각각 0.2%포인트 하락, 2,000명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완도사랑 상품권 판매액이 지난해 말 기준 570억 원을 넘겼습니다. 완도군은 올해 코로나19 관련 각종 정책 수당이 완도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군민들의 상품권 이용이 증가해 상품권 발행 액수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완도군은 통합관리 시스템을 2월까지 구축하고 4월에는 카드형, 6월에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2월 11일부터 25일까지는 상품권 판매가 정지됩니다. 안성식 사회적 참사 특조위 지원 TF 단장이 신임 완도해양경찰서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신임 안 서장은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후 2008년 특채 경정으로 해양경찰에 입청했습니다. 부산과 인천 수사과장을 거쳐 본청 형사계장, 제주청 상황실장, 본청 수사과장을 역임했고 2019년부터 8개월여 동안 캐나다 코스트가드 직무훈련을 다녀온 후 지난해 7월부터 사회적 참사 특조위 지원 TF 단장을 맡아왔습니다. 신임 안성식 서장은 최근 발생한 장흥 해녀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순천시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를 줄이기 위해 장애인 주차장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주차 안내 시스템은 일반 차량이 진입해 주차를 시도할 경우 즉시 빨간색 경보등이 켜지고 경보음이 울리는 무인 감지 시스템으로 CCTV를 통해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즉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일반 차량의 불법 주차가 확인되면 자동으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수시가 생활 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전체 80명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인데요. 091 기준 만 18세 이상 취약 지역 단속이 가능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시원의 주요 업무는 불법 투기 행위 감시와 단속, 현장 지도 등이며 2인 1조로 하루 4시간씩 주 3일 근무합니다. 목포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생산형 창업지원관에 입주할 중소벤처기업을 모집합니다. 제조업은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 서비스업은 2억 원 이상인 중소벤처기업이면 입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음이나 분진, 유해 물질을 배출하거나 일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가능한 업종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입주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3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고 공장형 생산실과 사무형 보육실 11곳이 입주 대상입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목포대 창업보육센터로 문의한 뒤 이메일이나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목포 보건교사회가 겨울방학을 맞아 목포시 보건소를 찾아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목포 보건교사회는 지난 11일부터 목포시 보건소 코로나19 대응팀에서 선별 진료와 방역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목포시 보건소는 선별 진료와 무증상 감염자 검사로 피로감이 쌓이는 상황에서 보건교사들의 지원에 큰 힘을 얻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라남도 교사들이 개발한 전남교실 온닷컴이 2020 희망교육 대상을 받았습니다. 전남교실 온닷컴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에 대비해 교사들을 위해 개발된 플랫폼으로 교사와 학생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2020 희망교육 대상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원격 교육과 디지털 교육, 교육 격차 해소 등에 공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회 교육위원장이 표창하는 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진군이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사업인 시군 주도 미래선도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선정됐습니다. 강진 농촌 맞춤형 공기 정화 기술과 플랫폼 개발 사업은 화훼 농가와 축산 농가를 포함한 다중 이용 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공기 정화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강진군은 농촌 맞춤형 공기 정화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개발해 강진 산단의 우수 기업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공기 정화 장치를 직접 개발하거나 생산할 계획입니다. 시군 주도 미래선도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전라남도가 지자체 최초로 계획한 사업으로 최대 6개월 동안 기획과 연구를 통해 오는 2022년 정부 R&D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목포 상공회의소가 신축년 새해를 맞아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목포 상인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해 1명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자를 둔 중소기업이면 디지털이나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새로 채용할 경우 매달 간접 노무비가 포함된 인건비 19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목포 상인은 취업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거나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시니어 인턴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15도로 활동하기에는 물이 없을 정도로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오후 한때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중국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돼 황사, 미세먼지가 오후까지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이번 주말에는 또 한 차례 기습추위가 찾아옵니다. 곳곳에서 동파 피해가 접수된 가운데 이번 추위로 인한 추가 피해가 없도록 미리 시설물을 둘러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불어 한랭 질환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모두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녹은 눈이 증발해 공기 중에 수증기가 풍부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수증기가 응결돼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여수 산단에서 발생한 30대 젊은 노동자의 사망 사고를 두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라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